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20주년 끝판왕. 이동권인데요. 먼저 끝판왕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4월 30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명품 연기로 사랑받는 배종옥 배우와 그의 매니저 김영규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38년차 연기자의 자기관리 끝판왕 면모를 공개하는가 하면 소름 끼치는 즉석 연기를 펼치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자, 이걸 그냥 오픈한다고? 나가는지. 49.39. 선배님 아침 일어나서 하시는 루틴 중에 하나죠. 여지껏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53kg를 넘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남학생이 왜 자꾸 여길 기웃거려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셔. 대단하시다. 아침마다 이렇게 블루베리를 먹어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눈이 잘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먹기 쉽지 않은데. 요거트도 없이 그냥 과일만 드시네요. 과일만 먹어요. 한 1년 넘게 먹었죠? 매일 저렇게. 말도 안 돼. 이걸 매일 하신다고요? 자, 스트레칭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 한 18년째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뭐 요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선배님만의 그냥 마음을 수행하는 약간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이날은 진짜 땡겨봤다. 메시한테 축구 배우는 거니까. 연기 학원을 아니 운영하고 수업도 계시는데 다니세요? 거기서 이제 연기 학생들에게 연기를 좀 가르치는 스케줄입니다. 준비한 자료화면 한번 봐봅시다. 아유, 쓰기 된다. 어떻게 니까짓게 영희한테 입을 맞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거기서부터 뭐 절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틀리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그다음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죠. 이해하지 않은 걸 이해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아셨죠?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시범을 보여달라.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학생들 위해서. 근데 태우 씨가 이러면 종옥이 언니도 바로 가죠. 왜 웃음이 안 나올까 서로 보면서. 어떻게 감히 니까짓게 영희한테 손을 대! 지금 이 순간 영화 아니죠 지금? 정말로 당신을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 힘들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저도 배종옥 배우님의 꾸준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종옥 배우 편 너무 재밌네요. 건강 챙긴다고 블루베리 드시는 거 보고 저도 바로 챙겨 먹었어요. 배종옥 배우는 뭐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 참 멋지다. 특히 연기하는 모습은 최고. 저렇게 몰입하는 게 참 대단해. 배우로서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전참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2년 만에 이제 다시 배종옥 씨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이 38년째 배우의 일상은 저는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녀는 자기만의 기준을 잘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긋남 없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배종옥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한결같음, 또 긍정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매니저 김영규 씨를 한번 좀 더 보게 됐는데 2년 전에는 아무래도 매니저로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좀 낯설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배우와 매니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니저가 계속 이렇게 배우들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도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준 게 배종옥 씨가 승마를 취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매니저는 서킷을 취미로 한다 이러고 짧았지만 그 서킷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우 내지는 출연진들과 매니저와의 관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밀착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배우로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매라든지 연기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연기 수업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딱 그 연기를 받쳐줄 때 그 내공이 나오는구나. 결국 그 허투루 보낸 하루하루가 아니었구나를 볼 수가 있었고 사실은 요즘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볼 수 있는 연예인이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잘 되면 막 다른 프로그램이 연이어서 나오고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 회차가 다양성이라든지 의외성, 희소성 이런 여러 측면을 좀 만족해준 그런 회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참 씨는 볼 때마다 관람 포인트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 스타가 카메라 안과 밖의 모습에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하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빵빵 터지는 웃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 안과 밖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고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는 좀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배종옥 씨 편이 이런 후자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김태우 배우와 연기 시범을 보이는 그 순간적으로 그 몰입하는 그 장면이 시청자들로서도 굉장히 좀 경이로운 순간이긴 했지만 이분이 이제 방송 초반에 한 인터뷰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제 내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 수행. 예를 들면 배우를 오래 하다 보면 그 감정의 들락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고 확 빠져나오는 배우기 때문에 저런 마음 공부가 필요했구나. 배우의 어떤 진솔한 그 리얼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배우의 어떤 철학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참 씨의 포맷이 가지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권인데요. 이번 키워드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4월 26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4개월간 이어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주목을 했는데요. 21년 전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까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척수장애인 이원준 씨. 그는 늘 한두 시간 일찍 출발합니다. 여기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손으로 써주는데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요? 네.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2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도 지하철 역마다 천차만별. 바퀴가 걸릴 때면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목적지인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멈춰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제작진이 호출 버튼을 눌러보지만 이것도 안 되는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역무원을 호출합니다. 네, 휠체어 이용자인데요. 리프트 좀 타려고요. 밖으로 나가려면 리프트를 또 한 번 타야 했는데요. 수서역에 도착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역을 빠져나가는 데만 총 28분이 걸렸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4, 50시간인 것 마냥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9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함정균 씨.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탄 사람.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을 때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이 되고 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감상을 SNS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0분. 여기서 못 타는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휴지가 언제죠? 아니 근데 내려갈 때도 사람. 내리셔야죠. 휴지가. 장애인만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아닌데 그들은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나는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고. 아, 이거 망했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음 역까지 또 가야 돼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시위. 야, 니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왜 자꾸 그래? 한 시간 반 시간 하는 건데. 아침에 불pen 주잖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돌아다녀야지 사람을 만나고 일방할 수 있어야지 친구도 만나고 일방할 수 있어야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1년을 넘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날 PD 수첩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장애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군요. 나와 관련 없다고 절대 치부할 수 없는 일.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 시위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맞겠습니다. 방송 보고 한 번 더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활동이 어려워서 집에 머무는 재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9%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척수장애인 이원준 씨의 사연을 담아낸 점이 좀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우리 이원준 씨의 그 사연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와닿는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PD수첩이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안은 좀 다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상점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곳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키오스크가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존재일 거란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만 낮춰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단차가 한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단차라도 이게 휠체어가 가긴 되게 어려워요. 저도 휠체어를 몇 번 밀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짚어주신 점도 저는 좋았고 이날의 주제는 우리가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이유였잖아요. 그 한국을 방문했던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한국 거리엔 장애인들을 별로 볼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장애인을 99%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첫 장면부터 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20년 전의 영상이더라고요. 와, 20년 동안 정말 똑같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취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동행 취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때 전혀 몰랐던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애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짚어줬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구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애인 이동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가정 내 돌봄의 문제나 발달장애인 지원으로까지 논의를 확대시킨 점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0주년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4월 26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바통을 이어받은 새 진행자,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씨의 해설로 만나본 첫 무대였는데요. 올해 20주년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의 감동적인 개막 공연이 전파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예술무대 MC 데니구입니다. 저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가 TM 공식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는 Vision in Diversity인데요. 개막 공연에서 만나볼 첫 작품은요. 디보르작 첼로 협주곡 비단조 오피스 104을 들려드립니다.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이 작품을 노르웨이 첼리스트 트룰스 모르케의 연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매년 음악의 봄 멀어서 가보지 못한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을 보게 돼서 기쁘네요. TMU 감사합니다. 와, 가까이서 찍어주시니까 보잉에 따른 활털 각도 변화도 다 보이는데 감동입니다. 항상 긍정 하이텐션으로 TMU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데니구 MC 축하해요. 앞으로도 더더욱 멋지게 프로그램 이끌어주세요. 통영국제음악제의 열기가 느껴져서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새 진행자 데니구 씨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TV 예술 무대의 이제 최대의 장점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게 이런 고급 공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첼로 협주곡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곡 중에 하나라는 불새, 이러한 것들을 아주 한밤중에 멋지게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또 20주년을 맞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들, 특히나 예술감독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진은숙 감독에 대한 설명도 좋았는데, 저는 좀 가끔가다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화면 같은 것도 좀 활용해서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남긴 했습니다. 데니구 씨가 진은숙 예술감독이나 연주할 작품과 연주자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에 데니구 씨가 TMU에서 스페셜 MC 할 때 보면 연주자들과 굉장히 잘 소통을 하세요.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몰랐던 이야기를 끌어내는 MC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설을 전할 때에는 아무래도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 훨씬 더 훌륭한 진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음악방송의 진행자들은 이제 MC로서의 전달력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주느냐, 이 점에서 조금 더 데니구 씨한테 저는 가산점을 주고 싶거든요. 데니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클로스 오버 활동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로서 자유분방한 그런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잖아요. TMU가 점차 이렇게 음악의 경계를 초월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데니구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MC로서의 활약을 전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불새 협연도 굉장히 좋았었던 게 피날레에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주자 하나하나씩을 비춰주다가 나중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점점 이렇게 풀샷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있고 관객석까지 같이 함께 담기면서 굉장히 좀 압도되는 그런 웅장함이 있고, 아, 저렇게 관객과 어우러지면서 그게 바로 음악이 추구하는 거지라는 어떤 여운까지 굉장히 잘 남아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가를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더불어 TV 예술무대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니구 씨의 진행도 기대해 보겠습니다.